그래서 오늘 들어갈 거는 이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먼저 배울 거예요. 보통 이제 자르기랑 보정하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매국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상세 페이지 해가지고 상품 올리시는 거, 그거는 매번 연습하셔야 된다 했죠? 그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상품을 올릴 때 다른 상품들도 약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에 뭐 인기 상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링크를 달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검색창에 쳐서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라고 치셔도 나와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라고 두 번째 탭 여기 보이시죠? 이 탭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 요 첫 번째 링크로 그냥 누를게요. 저희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갈 수가 있어요. 잘 찾아 들어오셨다면 여기 포토스케이프의 다운로드 나우 보이죠? 여기를 한 번만 누를게요. 요건 누르지 마세요. 이건 광고예요. 그래서 옆에 여기 X 눌러 닫겠습니다. 요것도 닫을게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실 건데요. 만약에 다운로드가 바로 뜨지 않는다면 리스타트 더 다운로드 여기 눌러서 다운을 받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디다 받을 거냐 라고 뜨기도 할 거고 아니면 제가 이거는 엣지 브라우저로 들어간 게 아니라 크롬이라서 지금 다운로드 할 거를 뭐 저장이라 이렇게 떠 있는데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서 실행을 누를게요. 엣지든 크롬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 깔을 거냐 물어봅니다. 얘 눌러서 설치를 하면 여기 설치 보이죠? 설치. 이렇게만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포토스케이프가 모두 깔려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컴퓨터에도 충분히 깔아서 연습하실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 누르면 아마 이렇게 포토스케이프의 화면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는 화면을 잠깐 닫고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모두 일단 닫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아까 받은 거고 설치 프라이드고 여기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라고 이렇게 버튼이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에는 설치하실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포토스케이프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치가 돼서 이 화면을 띄우셨다면 그 다음부터 여기 사진 편집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 편집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차피 상세 페이지 저장하는 걸 해보셨으니까 저번에 저장하셨던 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포토스케이프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 요 옆에는 탐색기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쭉 보이고 내가 여기서 그림이 들어있는 경로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그 경로 안에 있는 그림이 요 밑에서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때는 확대해서 볼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장했던 예를 들어 제가 문구라는 거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상품을 제가 클릭해서 가져오면
그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 상세 페이지가요, 지금 여기 이름이 있고 여기 사이즈가 보이죠? 가로가 780에 세로가 보면 13,953이에요. 엄청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게 1.9MB로 지금은 4%로 축소를 해가지고 엄청 작게 보고 있대요. 자, 물론 요 밑에 있는 것들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의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소개하고 얘네들 나머지를 차례대로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가 어디까지를 내가 잘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대를 좀 할까 하는데 여기 상세 페이지 옆에 여기 플러스 여기를 눌러서 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밑에 있는 내용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요만큼만 잘라서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자르기에서 여기 왼쪽 상단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내가 자를 영역까지 이렇게 잡으면 이 영역이 가로는 780에 세로는 2320 이렇게를 잡았대요. 이거를 선택 영역 저장 해서 뭐 예를 들어 나는 1번으로 저장 하고 딴 데 누르고 얘를 또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은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르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자를 거니까 선택 영역 저장. 그래서 2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상세 페이지 내용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만 딱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데만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가 다 똑같으니까 내가 만약 얘를 위에다 놓고 얘를 아래다 놓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이렇게 잘라서 활용하시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재배치를 해서 쓰고자 할 때는 이 포토스케이프의 자르기 기능이 오히려 포토샵보다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추천드렸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이드를 다 그려요. 그리고 그걸 크롭을 이용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거든요. 근데 일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일단은 바로 쓰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다면 요거는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자르기고 범위 잡아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죠? 요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딴 데 누르면 풀려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 또 이동되고 그러고 또 필요한 부분 잡아서 여기까지 또 저장하겠다. 그래서 뭐 4번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된다면 이 상세 페이지를 몽땅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따로따로 잘라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순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르게 배치해서 올릴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포토스케이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쓸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자르기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는데요. 상세 페이지가 기존에 우리 도매국에 자꾸 올리는 예제를 했었으니까 아마 긴 상세 페이지들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불러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난 상세 페이지가 없다. 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냥 도매국에 가셔서 상세 페이지가 길만한 게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아무거나 일단 들어갈게요. 사용 허용인 거 확인했고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러고 포토스케이프에 컨트롤 V로 붙여보면 그 상세 페이지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잘라보시는 연습을 잠깐만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기본 객체 자르기 도구에서 사진 편집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저장하신 게 요 옆에 있어요. 근데 문서를 못 찾으시는 분은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문서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2024 2회차에 저장을 한 사진들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라 이 중에 아무 사진이나 그냥 선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냥 요 고른 사진은 1920에 1280, 1920에 1280짜리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화면의 용량은 586K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45% 정도 현재는 축소가 돼서 보이고 있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확대 축소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거나 축소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1.1 요거는 뭐냐면 1대1로 원래 사이즈로 볼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조그맣게 축소가 돼 있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원래 사이즈로 보고 싶으면 요 1대1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근데 1대1을 하니까 너무 크죠. 그래서 다시 좀 작게 보고 싶다 하면은 그 옆에는 화면 크기에 맞춰서 보는 거. 그래서 일단 요 메뉴 한번 소개를 드렸고, 이제 기본으로 가서 마저 얘기할게요. 자, 포토스케이프의 사진 편집 탭의 기본에서는 액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액자 기능은 사실 많이 쓰진 않으므로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한쪽에 예를 들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림자 액자를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연습장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액자 모양들이 있어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주 쓰는 액자의 경우는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므로 이 정도 소개하고 이 옆에 밑에 있는 둥근 사진, 여백, 테두리 선도 마저 얘기할게요. 둥근 사진은 사진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사진을 누르면 이 가해가 약간 굴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둥글기 정도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 만약 가해를 좀 둥글게 사진을 가져오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둥글기를 해가지고 뭐 주변에 여백 주고 싶으면 여백도 세팅을 하셔도 되고요. 테두리를 주고 싶으면 테두리 선의 색깔이나 두께를 설정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지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라는 설명이라서 저는 일단 취소를 눌러 놓을게요. 자, 여백. 이것도 사진 테두리의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사진의 바깥쪽에 약간 폴라로이드처럼 아래쪽에 여백을 줘서 뭐 글씨를 적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백을 내가 몇으로 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백을 동일하게 지정하지 않고 아래쪽을 많이 줘서 아래쪽에다 어떤 메모를 넣을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폴라로이드 같은 느낌이 나게 그런 식으로 사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백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설정했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취소를 누르시면 되는데, 언제나 취소의 단축키는 컨트롤 Z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땐 컨트롤 Z 또는 취소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테두리 선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사진 테두리에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두께도 내가 원하는 두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 선이 생겼지만 안쪽 여백을 주게 된다면 테두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모양상으로 안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도 이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제가 테두리를 주긴 했는데 여기 투명도를 좀 낮게 해보면 얘가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근사한 어떤 디자인을 준 것 같은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테두리 선은 쓰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물론 종류에서는 점선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가 좀 둥글었으면 좋겠다. 그럼 둥글기 값을 줘서 가해가 약간 둥글려지게 이렇게 테두리를 줄 수도 있으므로 디자인 하실 때 이건 진짜 디자인 하시는 분의 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는 여기서 테두리 선 주고 약간 좀 꾸며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두리 선도 저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라 일단 취소 눌러서 계속해서 설명은 할게요. 자, 이제 요 옆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드릴 차례예요.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요 버튼들은 뭐냐면 흑백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흑백 나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씩 설명은 드릴 건데 요 첫 번째 거는 세피아라고 합니다. 약간 갈색 톤이 나는 흑백 사진을 만드실 때 쓸만해요.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할게요. 자, 두 번째 버튼은 반디쿠트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북방색 계열, 약간 색깔이 좀 다른 약간 카키색 계열의 흑백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해서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에는 이 버튼은 무채화라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란 색깔을 뺀 거예요. 그래서 흰색에서부터 까만색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 회색 색깔들이 있죠? 그런 걸로 나타나지는 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감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흰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의 그냥 그 흑백톤 그런 걸로 구성이 된 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에는 요 모양은 흑백, 즉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죠? 그래서 진짜 까만색과 흰색으로 나눠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까 그레이스케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는 뭐냐면 색상 반전, 음영 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반전해서 보이게 하는 건데요. 왜 가끔 보면은 우리 다이어트 뭐 그림 해가지고 라면 그림을 색깔 반전시키면 되게 맛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장난치실 때 쓰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요, 다 흑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흑백일 때 갈색 톤으로 할 거냐, 아니면 카키색 톤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정해져 있는 흑백이냐, 아니면 없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버튼들은 무엇이냐? 회전을 뜻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회전을 시킬 때 내가 약간 이렇게 각도를 뒤틀어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있겠지만 약간 삐뚤게 찍어진 사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맞게 조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전으로 돌려서 그 두 번째 버튼, 요거는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왼쪽으로 돌려버리겠다 이거예요. 얘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꺾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돌리겠다 이겁니다.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면요, 가끔 이제 컴퓨터로 볼 때 사진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이 사진을 회전시키는 걸로 간단하게 회전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좌우 대칭, 얘는 상하 대칭을 뜻해요. 자, 이쪽에 있는 메뉴까지 소개를 드렸고, 나머지 메뉴는 간단히 말하면 필터 효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크기 조절의 경우는 만약에 내가 너무 큰 사진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 이게 1920인데 내가 1000픽셀로 줄여야 돼요. 그럼 1000으로 조절하면 세로는 비율을 유지해서 667로 맞춰지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좀 작게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맞출 때 여기서 그냥 크기를 내가 적어서 픽셀 단위 적어서 맞출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무조건 1000에 1000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걸 풀어버린 채 1000에 1000을 적으면 일단은 그림이 좀 찌부는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의 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조절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 드렸고요. 요 옆에 세모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들을 정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자, 밑에는 밝기 색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밝기를 좀 조절을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대조를 조절해서 설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노출값도 다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밝기 색상에서 여기 콘트라스트 개선이나 이런 값들을 설정해서 간단히 말하면 간단한 보정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동 레벨은 레벨 값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벨을 좀 강하게 주니까 좀 밝기가 좀 달라졌죠. 선명하게도 선명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름 느낌에서는 여러가지 필터 효과들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필터에서는 여러가지 필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를 설정을 해서 주면은 그런 느낌의 필터 효과로 나오게 되죠. 제가 오래된 사진이라는 필터를 눌렀더니 약간 오래된 느낌으로 나왔죠. 비네팅은 가장자리를 좀 어둡게 하는 게 비네팅인데 이런 식으로 비네팅도 굉장히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과들이 많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 번씩 눌러서 보시면 다 충분히 보일 거라서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쓸데없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필터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포토샵에 있는 뽀샤시 효과 가능해요. 레벨이나 흐리게 값을 조절해서 내가 어느 정도 뽀샤시하게 만들 건지 조절해서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셔서 확인하시면은 그렇게 뽀샤시를 줄 수도 있고요. 역광 보정의 기능도 있어요. 역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정하는 기능이 역광 보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에 있는 메뉴들은 모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개체로 넘어가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개체에서는 여기 있는 6가지랑 여기 있는 메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메뉴 이렇게 따로 설명을 좀 할 건데 첫 번째에 있는 이 사진은 그림을 뜻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사진에서 내가 다른 사진을 옆에다 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내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을 수가 있겠죠? 아까 아령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사진에 가서 뭐 배경을 지금 없애놓은 게 제가 아령 그림이 있었으니까 문서에 2회차에 저번에 그 아령 조명 요거를 한번 가져다 배치해 볼게요. 확인 누르고 크기는 여기서 가해서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그림에다가 만약에 내 제품을 좀 배치해서 놓겠다. 물론 어느 정도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그림을 붙일 때 쓰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하트 모양은 아이콘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토스케이프에 있는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만화, 얼굴, 분장 등의 다양한 어떤 사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건 문방구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을 하고 포스트잇 같죠? 여기다가 다시 스티커에서 앞정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회전도 조금 시켜놓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는 아직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T자가 글씨예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할 일 글씨체 여기서 고르시고 글씨 크기 설정하시고 글씨 색깔 여기서 고르면 돼요. 그리고 외곽선 할 거면 누르면 되고 그림자 넣을 거면 누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는 추가.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 고치려면 따닥, 이게 따닥이 안 되면 선택해서 여기 리 누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방향은 뭐 왼쪽 정렬해서 놓으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디자인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괜찮아서 쓰시기는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티커 기능 좀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표시도 해놓잖아요. 그럼 이런 별표도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그럴싸해졌죠? 자, 말풍선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풍선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고양이 있으니까 야옹 해서 붙여볼게요. 그러면 크기 조절해서 배치해서 놓으면 돼요. 물론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하거나 리 눌러서 고치면 됩니다. 글씨체를 다른 글씨체로 고쳐보고 색깔도 바꿔볼게요. 자, T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씨에다가 우리가 외곽선을 넣을 수도 있고 색깔은 뭐 흰색 해볼까요? 아니면 그림자를 살짝 깔아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만약에 이 미리 캔버스만 내가 빨간색으로 주겠다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점은 아쉬워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아쉬울 건 없는 게 이걸 만들고 글씨를 수정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미리 캔버스만큼을 띄워놓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두는 것도 가능치 않을까요? 이 글씨랑 이 글씨랑 이렇게 예를 들어 그래서 크게 뭐 그게 불편하거나 한 점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리치 에디터라고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선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캔버스라는 부분만 빨갛게 고치겠다. 또는 색깔을 글씨체를 다른 채로 하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요 글씨 부분에서는 한 부분만 수정하겠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거니까. 심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심볼 그림을 넣을 때 활용을 하시곤 하고요. 별로 쓸 일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요 개체에 요 두 번째 목록들 설명을 드려볼 건데 얘는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미리 캔버스에는 선을 그리거나 하는 게 없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그릴 때는 쉬프트 누르시면서 그리면 똑바르게 선을 그릴 수도 있어서 미리 캔버스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여기서는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선의 색깔은 요 옆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 모어 컬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사실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베개 색깔을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서 베개색을 찍어주시면 그 베개색이 가져와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리시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을 그대로 그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선 굵기는 옆에서 조절하고 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직선인데요. 이 직선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원하는 선의 모양으로, 그리고 양쪽에 화살표는 어떻게 넣을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소파의 길이를 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선의 굵기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색깔을 설정을 한 후에 흰색 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다가 뭐랄까요 숫자 요걸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치수 표시는 가능하다,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로 얘가 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80cm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 플러스해서 여기다가는 따닥 해서 얘는 세로 60cm 이런 식으로 치수를 적어서 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자, 사각형은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선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고 색깔이나 굵기 조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가 둥글게 되어 있는 사각형, 원형 사각형, 그리고 몇각형, 내가 원하는 각형이랑 별까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은 선 사각형들이라면 얘는 이제 선이 아니라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으로 내가 사각형을 하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모양을 고르고 원하는 모양을 골라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을 그릴 수도 있고, 안에다가 선사각형을 만약에 더 그려준다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디자인이 있는, 색깔이 똑같아서 안 보였죠? 색깔 좀 바꾸고 할게요. 이렇게 선사각형을 더 그려준다면 약간 디자인 되어 있는 어떤 느낌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하실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는 만큼 위치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 개체가 싫으면 삭제를 하거나 조절해서 맞출 수 있어요. 개체 접착이라는 기능은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아예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개체 접착이에요. 참고해 보시고, 요거는 앞으로, 얘는 뒤로. 그래서 이 개체들 간의 순서도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뒤로 보내면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자, 개체에 대해서도 한 번씩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물론 미리 캠퍼스 자체에서도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부분을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없는 기능 중에는 선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하실 거라 한번 소개 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토샵보다 훨씬 쉽게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툴이라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고 있고요. 자르기는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르기의 경우는 비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진관에 이제 만약 이력서를 쓰러 가면은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기가 조금 아깝다 보니 보통 이제 위에 이제 정장을 차려입고 깨끗한 벽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비율을 맞춰서 자르는 것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해서 자르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른다면 예를 들어 1대1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선택을 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꾸는 게 기본에서 크기 조절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저장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 자르기의 경우는 원형 자르기도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도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눈이 빨갛게 나왔을 때는 빨간 눈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적목현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에 이제 추정체가 빛이 반사가 되면서 빨갛게 찍히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적목현상이라고 하죠. 이 그림엔 빨간 부분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끌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빨간색이 있었던 게 끌어지면은 그 부분의 빨간색 채도를 없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있는 적목현상 그대로 빨간 눈 보정이란 기능으로 있고요. 그 다음 점 잡티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 부분을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렇게 점 잡티를 좀 여러 번 거치긴 해야 되긴 하지만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없어졌죠? 요거도 예를 들어 점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거는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 잡티 제거도 가능하더라.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 사실은 이 기능도 일상으로 우리가 쓸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가끔 보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 신분증 같은 거 찍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가려서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자이크 크기로 모자이크를 해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였을 거라 이 부분에서 한번 해보면 점으로 했네. 모자이크 다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 말고도 흐트림이라는 기능도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흐트려져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리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흐트려서 처리를 하거나 모자이크로 처리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인트 브러쉬. 이것도 저는 되게 좀 마음에 드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티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 검출로 근처의 색깔을 찍고 페인트 브러쉬로 원하는 브러쉬 크기로 그냥 이렇게 끌어서 지워주면은 그 부분의 티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단색일 때. 그죠? 그래서 페인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원래는 브러쉬 사이즈 골라서 글씨를 적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서 채우는 기능이지만 이 기능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티끌이 있다. 그럼 이 근처의 색깔을 가져와서 페인트 브러쉬로 칠해버린다면은 티가 거의 안 나게 그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복제 도장 툴인데요. 이쪽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 고양이를 복제해 볼게요. Alt 눌러서 죄송해요. 복제 도장 툴에서 고양이를 일단 클릭할 건데 크기는 여기 브러쉬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보면 고양이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포토샵에도 있는 도장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포토샵보다 조금 덜 세밀하기는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영역을 바꿀 땐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그 부분으로 영역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배경을 찍고 고양이를 반대로 이렇게 칠해서 고양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거나 가리는 용도로도 쓸 수는 있겠죠. 물론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더 정확하게 될 거고. 그죠? 자, 효과 브러쉬. 여러 가지 효과들을 브러쉬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모자이크의 경우도 아까는 사각형 영역을 지정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렇게 브러쉬로 문지르면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토스케이프도 무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충분히 쓰실 때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포토스케이프의 기본 사진 편집 기능들을 첫 시간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지금 12시 7분이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일괄 편집과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 이렇게 4가지 기능을 한 번에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12시 7분이니까 저희 10분부터 쉰다고 보고 12시 그럼 2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편집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설명해서 제가 녹화를 안 해놨어서 범위 잡아서 끌어다 넣으면은 사진들이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로 늘려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 크기 그대로 놓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필터를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필터가 없을 때거든요. 이게 그냥 생사진, 제가 그때 찍었던 그냥 생사진인 거고 여기다가 내가 필터를 적용하겠다 하면은 필터 적용을 해서 여기서 뭐 선명하게는 어느 정도 주고 진하게는 어느 정도 주고 뭐 밝기는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맞추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진 눌러보면 다른 사진에 적용된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괜찮게 됐으면 그대로 필터 적용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좀 더 밝게 하겠다 하면은 좀 더 밝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밝아지겠죠? 그리고 개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워터마크를 넣을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워터마크를 여기다가 박아서 넣겠다. 약간 이렇게 남들이 잘 못 지우게 사진과 사진 경계선에 놓거나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요. 이런 로고가 있으면 로고로 넣어도 되고, 로고가 없다면 밑에 글을 적어서 그 글이 워터마크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명도를 몇으로 주느냐에 따라 이건 느낌이 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놓는다면 모든 사진의 이 부분에 이렇게 그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저장하면은 모든 사진 저장하면 이 사진들이 내가 원하는 경로를 맞춰서 거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우는 원래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경로에 아웃풋이라고 만들어져서 저장이 돼요. 근데 그렇게 말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다면 밑에서 원하는 폴더를 잡아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저장했었던 거 제가 녹화로 해놓진 않았어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말씀드리면, 페이지는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는 저는 860으로 놓고 싶고요. 세로는 600 정도로 놓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창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서 여기 레이아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문서에서 제가 저장하고 있는 폴더로 가서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가져올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 그 위치에 들어가져요. 얘도 이렇게. 얘는 여기다 넣을까요? 얘는 여기다 넣을까요? 마음에 들게 배치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건데, 요 사이의 여백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백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여백을 안 주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배경은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에 따라 요 테두리 그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조절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도 당연히 필터 효과는 줄 수는 있지만 마땅하게 많은 효과들이 있는 건 아니라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게 인테리어 업체라면 땡땡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고 싶으실 거예요. 그럴 땐 사진 편집하러 가게 하면은 아까 요 사진 편집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요건 저장 안 할 거니까 잠깐 안유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봤듯이 개체에서 글씨를 적어서, 물론 지금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일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적어서 크기 조절을 해볼게요. 글씨가 흰색만 적혀 있으니까 외곽선을 줘서 좀 눈에 띄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까망은 너무 튀니까 회색 정도 할까요? 나눔 고딕체보다는 저는 더장실체로 쓸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뭐 대충 글씨 적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이제 제목을 적었으니까 약간 소제목 같이 슬로건 이런 것들을 밑에다 달아 놓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달아도 되죠, 그죠? 그러고 마음에 들면 저장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런 게 페이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해당 레이아웃에 그림을 그냥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페이지의 모양이 완성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뉴 이어붙이기예요. 요거는 아까 잘라내기랑 좀 연결돼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뭐 레시피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림을 붙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내가 붙일 그림을 잠시 불러와 보죠. 일단 아까처럼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있는 제 폴더로 잠깐 왔고요. 여기 안에서
오늘 제가 했던 게 뭐였을까요? 문구다. 문구, 그쵸? 그래서 여기 문구로 가면 약간 자른 사진들 보이니까 이걸로 보자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밑으로는 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난 1번 다음에 3번을 붙이고 싶고 그 다음 2번을 붙이고 싶고 4번을 붙이고 싶으면 그 순서대로 그냥 끌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순서를 내가 얘랑 얘랑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해서 길게 한 장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배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요거는 상세 페이지에서는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바둑판도 가능해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세 페이지에선 잘 안 쓰겠지만 예를 들어 레시피를 만든다든지 웹툰 같은 거 만들 땐 좀 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카드 뉴스 같은 게 있어요. 잠깐 얘는 좀 지우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컷짜리 뭐 간단하게 말하는 뭐 카드 뉴스 뭐 지금은 이제 카드 뉴스를 붙였지만 얘네가 웹툰 한 장 한 장씩이라면은 그런 웹툰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인스타툰 같은 거 유행하니까 그런 거로 생각해 보셨을 때도 좀 재밌게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어붙이기 기능 설명드렸습니다. 사진 간의 간격이나 여백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IF 애니메이션. 여기는요, 사진을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여기 끌어다 넣었거든요. 이때 기본적으로는 0.5초만큼의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표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0이 1초예요. 1초 있다가 바뀌고 1초 있다 바뀌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요 캔버스 지정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난 200에 200픽셀짜리 애니메이션 창을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조절도 되고 얘랑 얘랑 순서 바꾸겠다. 끌어서 바꾸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는 초를 좀 짧게 하고 싶어. 그럼 얘만 선택해서 표시 시간을 얘만 예를 들어 50 그러니까 0.5로 해서 선택한 프레임만 바꾸겠다. 아니면 여기서 전환을 뭐 위로 전환되게 얘를 뭐 아래로 전환되게 얘를 뭐 오른쪽으로 전환되게 좀 정신은 사납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약간 미니 배너 같은 역할을 해주긴 하겠죠. 네, 사실 이렇게도 안 쓰고요. 그냥 사진 넣고 초정하고 그냥 사이즈 정하고 저장하는 걸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장하면은 이게 GIF 애니메이션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2회차 여기다 저장해 볼게요. 나중에 이런 거를 GIF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형태의 GIF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문서에 여기 2회차에 넣었으니까 아까 만든 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GIF 같은 경우는요 원래 해상도가 216색상밖에 나타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JPG나 PNG 사진에 비해서는 사진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림 파일이라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렇게 슬라이드형 애니메이션 또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쓰겠지만은 요런 경우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선크림 같은 경우 이렇게 짰을 때 우리 바르는 느낌 요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영상으로 일부 조금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GIF로 만들어 가지고 움짤 형태로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물론 지금 포토스케이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주는 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면 약간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GIF를 쓰는 부분에서는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아까 어떤 학생이 드론을 도매국에서 찾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드론을 제가 쳐볼게요. 그냥 아까 어떤 드론이었더라? 아까 민수가 잘 찾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찾겠냐? 어쨌든 간에 어떤 상세 페이지 안에서 보면 글씨가 하나씩 뚝뚝뚝뚝 적히는 그런 효과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찾았어 혹시? 미니 드론이야? 로봇. 저 말씀드리겠는데 로봇으로 뭐였어? 한번 찾아보세요. 로봇? 로봇은 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수영센터에서 찾아보고 계셨을 때 없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 로봇 찾은 게 아니라 아까 드론 찾았을 때 그게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글씨가 하나씩 적히는 효과, 그거 잠깐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매국에서요? 맞아. 저도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안 찾아줘도 괜찮기는 해. 왜 그걸 찾으려고 했냐면, 잠깐 그런 효과도 GIF다 이거 그냥 보여주려는 목적이기는 했어요. 이런 거 미니 드론 여기 뜨드득 찍히죠. 요런 것도 GIF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포토스케이프에서 그렇게 따다다닥 찍히는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글씨를 하나씩 만들어서 저장해서 넣으면 돼요. 뭔 얘긴가 싶을까봐 제가 그냥 창 한 개를 열어서 설명할게요. 따로 불러올 사진은 없으므로 새 사진 해가지고 그냥 제가 천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글씨는 그냥 미니 드론이라고 한글로 적을게요. 하고 저장. 그냥 제가 폴더 하나만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 알아보기 쉽게 미, 얘를 따닥해서 뒤에다 니 하고 저장. 그래서 아까 n에다가 따닥해서 드, 왜냐면 한 장 한 장 그게 다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GIF가 되려면. 그래서 얘는 드, 따닥해서 론 적고 저장. 그래서 여기다 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 게 있잖아요. 이거를 GIF 애니메이션에서 아까 라이브러리 문서에 있는 아까 2회차 아까 n이라는 폴더에 저장했던 론까지 만든 게 있을 건데, 이건가? 밑자만 적은 것도 있었는데 어디 갔어? 잠깐만요. 밑자만 적은 것도 있었는데 없어져서 밑자만 하나만 놓고 저장 한 번만 할게요. 그쵸? 밑자가 딴 데 저장했나봐요. 저도 가끔 이래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 글씨를 제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미니 드론 이렇게 적히죠. 지금 1초로 했으니까 이게 좀 느리니까 표시 시간을 얘는 뭐 0.2초 정도로 하고, 뒤에 있는 것만 오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만 제가 1초를 줄게요. 그럼 미니 드론 적히고 한참 있다가 다시 미니 드론 적히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민수가 오늘 좀 요 느낌을 좀 찾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제에다가 꼭 이걸 적용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서 요거는 역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의 여러가지 사용 방법을 오늘은 좀 소개를 쭉 드렸고요.